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러시아가 104년 만에 흑자 부도를 내었습니다. 드디어 디폴트 상황, 즉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요 보이시죠? 블룸버그 통신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기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1918년 이후 처음으로 외채 채무 불이행이다. 유로 채권 2건의 유예기간이 지난 일요일에 만기됨으로써 부도가 확정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 상황을, 이 디폴트 상황을 코미디, 즉 희극으로, 소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즉 웃긴다 이거죠. 어쨌든 부도는 부도입니다. 부도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러시아가 고유가로 인해서, 기름으로 인해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 흑자가 끝나는 순간에 러시아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나이트메어입니다. 악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제유가가 오른 거는 러시아로 볼 때는 일시적인 거예요. 어차피 러시아산 가스나 기름은 대체제가 개발되는 대로 러시아 시장 그 자체는 끝납니다. 그냥 없어져요. 국제유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이 전부 다 러시아 기름하고 가스를 씁니다. 그 국제유가 올라간 거 다 감수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가스, 러시아 기름 써요. 하지만 전 세계는 러시아산 가스나 석유를 대체할 만한 공급처를 찾아다니고 있고 해결책을 찾는 순간 러시아산 가스 산업은 적어도 파멸하게 됩니다. 사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석유나 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죠. 그런데 서서히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미국 내 셰일 가스정, 셰일 석유정 이런 유정을 개발하는 것도 서서히 속도가 붙고 있어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하여튼 석유나 가스가 나는 쪽은 지금 다 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럽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군다나 LNG 같은 경우는 당장 파이프가 없으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LNG 수송선이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LNG라는 게 수송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싣는 항구, 내리는 항구가 이게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액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항구 개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근데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완공되고 공급선이 다 셋업돼 버리면은 러시아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사우디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하여튼 석유를 공급해 줘야 되는 데가 큰소리 빵빵 치면서 이때 아니면 언제 큰소리 쳐보겠습니까? 큰소리 빵빵 치면서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좀 힘들긴 한데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푸틴의 돈주머니는 말라 들어갈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건데 시간이 걸리니까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참 미치겠는 거죠. 그걸 푸틴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푸틴은 웃기지 마라. 너가 디폴트 그거 해봐야 러시아 국가부도를 내봐야 나는 아직은 돈 많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유가로 유럽에서 돈을 계속 뜯어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유럽에서는 코가 끼어가지고 그 돈 안 줄 수도 없어요. 당장 자신들이 에너지가 막히면 안 되니까. 하여튼 웃기는 디폴트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부도는 부도인데 흑자 부도인데 웃기는 부도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흑자 부도의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그냥 강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 부도도 되게 웃깁니다. 러시아가 1억 달러 약 1300억 정도의 외화표시 국채 이자를 약정 시기인 지난 26일까지 투자자들한테 지급해야 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해당 이자는 원래 지난달 27일까지 지급해야 됐지만 이번 채무불이행까지 30일간 유예기간까지 적용돼 가지고 이번에 확정부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깁니다. 왜 웃기느냐? 러시아에서 돈을 안 줬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돈을 주긴 줬습니다. 누구한테? 러시아 정부는 미납금과 관련해서 국제 예탁결제 회사인 유로클리어라는 곳에 상환할 금액을 달러도 보내고 유로화도 보냈습니다. 즉 돈은 다 보냈는데 서방의 제재 때문에 각국의 제재 때문에 이 돈이 채권자한테 전달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돈 다 줬는데도 부도예요. 이자하고 다 줬는데 그냥 부도를 강제로 당한 겁니다. 앞서서 유로클리어는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국가 예탁결제원의 유로클리어 계좌와 자산이 동결돼 가지고
러시아의 금융상품 거래 청산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도가 난 거죠. 현재 러시아의 이러한 디폴트는 국가부도는 볼셰비키 혁명 당시인 1918년 혁명 주도 세력이었던 볼셰비키가 짜르 시절, 황제 시절 짜르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금 못해하고 배째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10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1918년 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혁명의 출발을 국가부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러시아는. 그게 104년 전이었습니다. 금융 관계자들은 블룸버그에다가 어느 일국의 정부가 외국에 의해서 강제로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던 일이죠. 매우 드물긴 합니다.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강제 디폴트 상황, 강제 부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강제 흑자 부도인데 이 부도가 그러면 여기서 상징적인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도가 나면은 러시아는 앞으로 채권 발행을 못합니다. 외국에서 돈 못 빌려. 그런데 러시아 푸틴은 가만히 생각하면 돈 지금 잔뜩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막 걱정할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에 지금도 돈 안 빌려줘요. 지금도 국제 제재에 의해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단돈 1달러도 못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 하는 분석도 나오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아이고 그거 코미디 한다 웃기지 마라 하고 비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채무 불이행 선언은 상징적인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미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러시아는 지난 1918년에 부도를 1차 냈었고 104년 전에 1998년에는 모라토리엄 즉 채무 지급 유예 선언을 했었고 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소식은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으로 외면받아온 러시아라는 국가의 암울한 표식이라면서 러시아의 유로 표시 채권은 3월 초부터 상각 가능성을 내포한 수준으로 거래됐고 이게 대손상각이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동결됐고 러시아의 대형 은행들은 세계 금융 시스템과 단절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어쨌든 달러와의 환율에 있어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면 물론이고 더 나아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유럽 지역에서 가스를 안 쓸 수는 없고 기름도 전혀 안 쓸 수는 없고 쓰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스값하고 기름값 지불하고 있는데 대체제를 찾는 순간에 러시아는 골로 간다는 것을 푸틴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정부의 공식 디폴트 선언은 전혀 없을 전망입니다. 선언 안 하겠죠. 야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걸 선언하냐. 그거 선언하면 우리가 서방의 금융 제재에 굴복하는 셈인데 선언 안 해 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 신용평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만 서방의 제재로 해서 이미 러시아에서 철수한 상황인 만큼 신용평가사가 러시아의 국채를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웃깁니다. 다만 채권 정수에 따르면 미수채권 보유자의 25%가 동의하면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확정된 거죠. 고작 1300억 달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여튼 코미디 같은 러시아의 강제 국가 부도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